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사실은 자세히 좀 설명을 하려면 투부정사는 그 용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좀 여기서 좀 틀을 선생님이 좀 잡아줄게요.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크게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명사적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형용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세 번째가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투부정사라는 거는 아마 좀 들어서 알 건데 1학년들이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투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을 쓰면 우리가 1학기 때 사실은 했어요.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세 가지 용법이 된다는 거죠. 세 가지의 의미가 갖게 되는데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을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예문을 좀 이따 적어줄게요. 이 부사적 용법은 무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적 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것 해서 축구를 하는 것은 뭐 재밌다.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to play soccer 이렇게 되는 거죠. To play soccer is fun 이러면 그죠? 축구를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실 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마실 물, 마실 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이 꾸며주는 명사 뒤에다가 보통 이렇게 명사 뒤에다가 이렇게 to 동사 원형을 쓰면 우리가 동사 원형을 보통은 이제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V해서 동그라미 치면 동사 원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 뒤에다 쓰면 뭐뭐 하는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실 물 이러면 water 하고 뒤에다가 to drink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이게 마실 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확하게 좀 잘 지켜야 되니까 그 시간을 좀 선생님이 지금 그 스탑워치를 해놓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해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실 물 이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명사적 용법은 1학기 때 했고 이 형용사적 용법하고 부사적 용법은 이제 2학기 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이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틀만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적 용법은 이런 게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건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만 일단 이제 머릿속에 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냥 부사적 용법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면 부사적 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결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좀 선생님이 요거를 잘못 썼습니다. 목적, 원인, 이유. 그 다음에 결과. 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용법이 있습니다. 이 부사적 용법이라는 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 때는 이걸 앞자를 따서 이걸 외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쉽게 하는 법은 나중에 알려줄게요. 근데 이제 목, 원이, 결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은 이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뭐뭐 해서라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해서 슬프다. 뭐뭐 해서 기쁘다. 이제 예문은 좀 이따 적어주겠습니다. 이유는 이유 판단의 근거예요. 판단의 근거. 그래서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다음에 결과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건은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문을 하나씩 이제 들어줄게요. 이제 들어주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목적부터 보면 중에서도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came here. 내가 여기 왔어요. To apologize. 자, face to 예를 들어서 face to face라고 하는데 face to face는 얼굴 대 얼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apologize. apologize는 뭐냐면 그죠? 이건 사과한다는 얘기죠. 자, 요때 요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사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과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거 요 관련된 수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수거는 좀 이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전체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원인은 뭐냐? 자, 원인은 감정.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여기에 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오고 보통 이제 형용사가 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온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얘가 뭐뭐해서 슬프다, 뭐뭐해서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I am 뭐 예를 들어서 sorry 이러면 나는 뭐 유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미안하다 혹은 유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To hear the news 이러면 내가 그 뉴스를 내가 참 그 뉴스를 들으니 안 좋은 뉴스를 들었을 때 참 유감이다. 안 좋은 뉴스를 들어서 유감이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혹은 이렇게도 되겠죠. I am pleased. 내가 기쁘다. 내가 그 뉴스를 들으니 기쁘다. 그래서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뭐 해서 뭐 기쁘다, 뭐 슬프다 이런 감정들이 오는 거예요. 뭐 슬프다, 화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이제 그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유 판단의 이제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 판단의 근거. 그래서 여기는 단정적인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어떤 단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유 이제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보통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he must be fool 이렇게 되는 거죠. be a fool. 자, 이 fool은 바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 must는 우리가 이제 요거 여러분 외워야 돼요.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얘가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없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do 하다니 이런 얘기예요. such 그러한 such a thing 그러한 일을 하다니 이런 얘기죠. such는 그러한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일을 하다니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이게 이유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예문들을 여러분 대표 예문들은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바로바로 해석도 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그렇지만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이제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결과는 그래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he 예를 들면 grew up 하면 자랐다는 얘기죠. 성장하다. 근데 그것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성장했다. 그는 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to be a soldier 이렇게 되죠. 그는 성장을 해서 그래서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soldier 군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군인이 되었다. 이것을 결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뭐뭐라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if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to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아라 이런 얘기죠. to turn right. 그러면 you'll find the post offi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뭐 한다면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 돼요. 자, 이게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뼈대입니다. 뼈대. 뼈대. 그래서 이게 뼈대가 되는데 그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이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특히 부사적용법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알려주면 사실 이건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모건이 결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표 예문들은 다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글을 써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요.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선생님한테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점점 이제 어려운 문장들을 해석하겠죠.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뒤에다가 퀘스천 마크만 붙이면 다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장을 처음 봤다고 쳐봅시다. 내가 여기에 왔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로. 자, 사과하기 위해서. 말이 되죠. 그러면 그 뜻으로 쓴 거야. 그 뜻으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와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장을 봤어요. I'm sorry. 좀 유감이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뭘로 해석해보라고 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해보라고 그랬죠. 그 뉴스를 듣기 위해서 유감이다.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다 뭐 하라고 그랬죠? 퀘스천 마크만 붙여봐요. 그러면 내가 유감이다. 혹은 내가 기쁘다. 왜? 그 뉴스를 들었으니까. 해석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He must be a fool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왜? 퀘스천 마크 가져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도 보면 그는 성장을 했다. 자, 군인이 되었다. 군인이 되기 위해 성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뭐 하라고? 퀘스천 마크를 가져보라고. 그는 성장을 했다. 왜? 혹은 그래서 그래서군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 군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보통 이 조동사가 반드시 있어요. 조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컴마가 있거나 그래서 조동사가 나오면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요령을 알겠나요? 이제 투부정사 해석하는 요령은. 그러니까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은 이 목적, 원인, 이유, 결과, 조건에 대해서 예문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보고 그죠? 안 되면 퀘스천 마크 왜? 그래서 라고 이제 해보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한 틀을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틀을 잡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틀을 잡아주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생님 잘 만난 거예요. 이거 뭐 잡벅이라고 여러분들 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알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오늘 배우는 게 뭐냐면 이 목적이에요.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는 겁니다. 목적에 대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예문을 이제 볼게요. 틀을 잡았으니까 투부정사 부사정법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I exercise. 나는 운동을 하는데 to be healthy.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게 관련된 수거가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이 수거들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 to 대신에 이게 뭐뭐 하기 왜냐면 이 to 부정사가 목적의 의미도 있고 원인의 의미도 있고 결과 이유 조건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야 라고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얘하고 똑같은 게 뭐 있냐면 so as to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자, 요거 말고 똑같이 in order to인데 in order 다음에 that을 쓰기도 해요. that 다음에는 문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이렇게 may 이렇게 해서 다음에 동사 원형 보통 may는 안 쓰기도 해요. 어쩔 때는. 자, so as 마찬가지입니다. that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동사 원형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됐나요? 자, 요렇게 되는데 이 in order that이나 so as that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sorry. 선생님이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so as가 아니고 so that 이렇게 so that. 자, 됐나요? 이때 so는 생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내가 여기 사과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를 써보면 I came here 자, in order to apologiz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o as to apologiz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order that 내가 may apologiz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So that I may apologiz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됐나요? 그리고 이 so, in order나 이 that 앞에 오는 이 so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관련된 수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과 투부정사의 목적적 용법과 관련된 수거가 얘입니다. 얘는 여러분이 이제 해석할 때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다. 중요한 건 I'll go 나는 라이브러리에 갈 건데 to study 공부하기 위해 갈 거다. 자, in order to study, so as to study 가능하겠죠. in order that I may study, so that I may study
가능하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를 쓴 건데 여기 관련된 수거들 더 많이 여기다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설명해 놨으니까 꼭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은 뜻이 되도록 그 괄호 안에 단어를 배열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괄호 안에 단어를 배열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배열을 해 볼게요. 자, 그는 따뜻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칠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어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뭐뭐 했다.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주어 다음에 뭐 한다고? 동사를 쓰는 거. 누가 뭐뭐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뼈대가 되는 게 뭐예요? 그는 색칠했다예요. 그죠? 그걸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일시 정지를 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했고 여러분이 한 번씩 다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he painted 이렇게 되겠죠. painted.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왜? 근데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색칠을 했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근데 색칠을 했는데 뭐 어떻게 색칠했다는 거야?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옐로우가 있어요. 이렇게 옐로우. 그죠? 노란색, 옐로우. 그죠? 옐로우가 있는데 그다음에 with가 있네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노란색을 가지고 칠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with 뭐야? yellow. 그럼 노란색으로 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표현하기 위해서요. 표현하기 위해서. 자, 표현하기 위해서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따뜻한 감정. 그러니까 뭘 쓰면 되겠어요? 따뜻한 감정? warm. warm이 따뜻한 거죠. warm. express. sorry. 감정은 feeling이죠. So warm feelings.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됐나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케이트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책을 읽는다예요. 책을 읽는다. 자, 케이트는 책을 읽는다니까 자, 뭐부터 써야 되겠습니까? 그쵸. 여기 보면 read books가 먼저 써야죠. 케이트는 책을 읽는다. 또 써야 돼요. reads books. books.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죠. 얻기 위해서 to 뭐예요? 얻다. 여기 get을 썼네요. get이죠. to get. 얻기 위해서 뭐를? 아이디어를.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나요? 자, 3, 4, 5번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여기 답이 다 있으니까 3, 4, 5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문제를 꼭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I'll go to the restaurant. 내가 뭐예요? 식당에 갈 거다. 뭐 하러 갈까요? 뭐 먹으러 가겠죠. 그래서 to have lunch.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먹다라고 할 때 eat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have를 쓰기도 합니다. have 동사를 쓰기도 해요. 먹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have lunch. 자, 그 다음에 Joe called his friend. 조가 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invite him. invite는 초대하는 거죠. 초대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to party.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he went to the bank. went는 고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갔다는 거예요. 그녀가 은행에 갔는데 뭐하러 갔을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open a bank account. 그래서 open a bank account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통장을
오픈, 개설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 개설하다. 이건 통장이죠, 통장. 그래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갔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you can use the computer.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do one's homework 하면 숙제를 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o 이거 다 여기 나오는 수거들 다 외워야 됩니다. one's homework 하면 숙제를 하다. 홈워크이 숙제죠.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en은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의문사로 쓰일 때죠. 의문사로 쓰일 때 언제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어떨 때 그러면 뭐뭐 하냐 when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올 때 주어가 동사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when이 문장 앞에 오는 경우에 컴마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when을 포함한 이 문장이 이 주절 앞에 얘 문장이 두 개예요. 지금 문장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뭐냐면 주어는 이제 우리가 보통 s라고 표현합니다. 주어는 선생님 s로 표현하고요. 동사는 우리가 이제 verb라 그래서 v로 표현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오면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오면 이게 문장입니다. 이 문장과 문장은요, 그냥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그냥 나열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이게 두 개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요 사이에 뭐가 와야 되냐면 접속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I was hungry. 내가 hungry 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I ate. eat의 과거 ate죠. I ate bread. 내가 빵을 먹었어요. 자, 이렇게 쓰면 나는 배가 고팠다, 빵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나는 배가 고팠다, and로 연결하거나 알겠나요? 아니면 so로 연결하거나 알겠나요? 그래서 빵을 먹었다 이렇게 알겠나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접속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팠다, 빵 먹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배가 고팠다, 그리고 빵을 먹었다. 나는 배가 고팠다, 그래서 빵을 먹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 컴마가 없으면요, 이 컴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4살이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when이 사실은 이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고요. 그래서 이 컴마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when이 여기 앞에 올 때는 얘가 여기 이 앞에 올 때는 이 얘하고 이 문장 내가 14살이었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요거를 구분해 주기 이 두 문장을 주어 내가 14살이었다. 내가 들어갔다. 이 두 문장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여기 컴마를 찍어 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형태를 굳이 이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하고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접속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이때는 접속사가 이 문장과 문장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when 주어 동사 쓰인다. when이 문장 앞에 위치할 경우 이런 경우는 얘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컴마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이렇게 됐을 때는 I
enter middle school 이렇게 되겠다고 쳐봅시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하고 자, when I was 14 years old. 자, 이렇게 될 때는 이 when이라고 하는 애가 이 문장, 주어 동사와 이 문장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이 컴마를 찍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게 찍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when은 접속사로 쓰일 때와 이게 이렇게 뭐뭐 할 때로 쓰일 때와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할 때로 쓰일 때와 의문사로 쓰일 때 뭐라고 했죠? 언제라고 할 때 문장의 형태와 어순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할 때 그가 출발했을 때 이런 얘기죠. 혹은 그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문사인 경우는 의문사는 의문문 만드는 법 해서 우리 전번에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의문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사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문사 다음에 일반 동사의 의문사는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 이거 1학기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조동사를 쓰잖아요. 조동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죠. 이렇게 의문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거죠. When did he? 이제 여기 이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did가 온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와이프가 come back home 집으로 언제 돌아오느냐 이런 얘기죠. 1학기 때 이거 의문문 만드는 법은 아주 오랫동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문이 나올 때마다 설명했습니다. 이거 1학기 때 까먹었으면 여러분 저 EBS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그러면 when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자, 그럼 한번 보죠.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쓰였을 때요. 그래서 내가 I go to art museum 하면 내가 그 미술관에 갔다는 얘기죠. 미술관에 간다. 자, I'm sad니까 나는 슬프다. 아, 내가 슬플 때 미술관에 간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when 주어 동사 써서 뭐뭐 할 때니까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The library 그 도서관이 문이 닫혔대요. 자, I went there. 내가 거기에 갔다. 아,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문이 닫혔다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네. When I went there. 그래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you should watch out. watch out은 요즘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다. 그래서 be careful. careful. 그래서 you should watch out. 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You cross the road. 해서 cross는 건너다예요. 건너다. 그래서 네가 길을 건널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when 주어 동사 뭐뭐 할 때. 그래서 여기에 와야겠네요. 여기에 와야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에 when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해 봅시다 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2번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만 1, 3번은 여러분 풀어보시고 여기에 답이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선생님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실시간으로 돼서 다른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요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I woke up 내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wak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 woke up 내가 일어났는데 it was already 이미죠. 이미 8 o'clock 8시였대요. 내가 일어났을 때 이미 8시였다. 내가 일어났을 때예요. 일어났을 때니까 어떻게 써야겠어요? when 그렇죠? 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when 주어가 동사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woke 그죠? 내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돼야겠죠.
자, 접속사 when이 앞으로 올 때는 뒤에 문장하고 이 문장이 섞이도록 않게 해줘야 되는 컴마 찍어야죠. 그죠? 그래서 it was already 8 o'cloc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8시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투부정사의 그 개괄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투부정사 개괄적으로 다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적에 대한 거 그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이 수거들 꼭 외워야 됩니다. 예,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라고 쓰이는 이 접속사 when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when 주어 동사 이 문장이 접속사 이걸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거 앞에 올 때는 컴마를 찍어줘야 되고 뒤에 올 때는 컴마를 찍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뒤에 올 때는 컴마를 찍을 필요가 없다.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when 주어 동사 내가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